자, 이번에는 오늘 임명장을 받은 날인데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 또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이런저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뉴스. 자, 김민지 기자, 정경심 교수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앞서서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앞서서 이 정 교수가 본인의 연구실에서 각종 자료들을 외부로 빼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날은 3일인데요. 지난 9월 1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증권회사 직원을 통해서 그 컴퓨터를 반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침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이제 정경심 교수가 그 연구실 건물로 등장을 하는데요. 평소 복장, 그러니까 빨간테를 안경을 쓰고 흰색 블라우스에 반바지, 또 검정 운동화 차림으로 여기에 나타나서 연구실로부터 책, 문서, 파일첩 등 각종 서류를 들고 가득 안고 연구실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가운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10분쯤 지난 뒤에는요. 다시 정 교수가 건물로 들어오는데요. 보시다시피 복장이 바뀌어 있습니다. 얼굴을 모두 가리는 검정색 벙거지 모자를 쓰고요. 검정 재킷도 한 겹 더 입고 한 2분 만에 건물을 빠져나가는데요. 커다란 백팩을 메고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증거들을 뭐 좀 숨기려고 외부로 반출시킨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 그 CCTV에 잡힌 조국 후보자, 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번거지를 쓰고 뭐 재킷을 하나 더 입고 그 모습인데요. 자, 공교롭게도 저렇게 뭐 몇 번 이렇게 들락날락했다는 전화는 동양대 압수수색에 있기 이틀 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수상하네요. 많이 수상하죠. 더 황당한 것은 조국 장관이 청문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학교를 갈 수 없어서 자기 부인이 업무를 보기 위해 가지고 저 데스크탑 PC를 가지고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국 장관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집에는 서울대에서 나오는 공용 컴퓨터까지 해서 2대의 컴퓨터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만약에 업무가 필요하다 그러면 야밤에 새벽 1시에 가가지고 저렇게 데스크탑을 들고 나올 게 아니라 그냥 2, 3만 원짜리 한 외장 하드 꽂아놓고 1시간이면 다 복사해가지고 그거 가져와서 업무 보면 돼요. 네. 왜 저 PC를 통째로 들고 나오냔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들어갔을 때의 복장하고 또 다른 복장을 하고 서류 뭉치를 잔뜩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예. 그러면 검찰이 그래서 9월 3일 날 지난주 화요일이었어요. 가보니까 서류가 상당 정도 정경심 교수 방에 데스크탑 PC뿐만 아니라 서류의 상당 부분이 인출된 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그 CCTV를 돌려보니까 저 조국 부인과 그 조국 부인의 그 개인자 자산을 갖다 운영해주는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들고 나온 게 확인이 됐고, 예.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추궁을 했겠죠. 그랬더니만 저 PC가 어디 있었냐? 저분의 일을 봐주는 그 자산 운용사에 있는 예. 차의 트렁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국 장관은 병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청문회에서 명백하게 거짓말을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작업상을 위해서 파일이 필요했다고 한다고 하면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장까지 달리하면서 서류를 빼냈는데 예. 어떤 사람이 증거인멸이라고 생각 안 하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목요일 날에 그 동양대 총장까지도 참고인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금요일 날 조국 후보자 부인, 조국 장관 부인을 소환했어야 맞습니다. 아하. 다만 청문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소환을 못했던 거고 검찰 입장에서 보면 뻔한 공소시효를 놓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피의자 조사 없이 알겠습니다. 기소가 됐던 겁니다.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속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조국 장관의 부인이 기소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증거인멸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는 정황 증거들이 나온다면 현 부위원장은 또 뭐 법조인이시니까요. 조국 장관의 부인 입장에서는 글쎄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본인에 대한 거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본인의 뭐 증거인멸은 법적으로 되지는 않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장이 통과할 때는 아마 이제 사유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지금 제가 보기에 지분이 어쨌든 사는 데서 학교까지 굉장히 멀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뭔가 지금 사실은 부인이 받는 혐의는 이제 뭐 사무소 위조라든지 아니면 이 사무 펀드와 관련된 부분인데 예. 제가 보기에 아마 상장 부분은 학교에서 이루어진 일이 맞지만 뭐 펀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 학교에서 이루어졌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만약에 사실은 저런 어떤 작업들을 뭐 학교에서 했는데 그걸 반출했다 그러면 증거인멸이 되겠지만 지금 아하. 말처럼 예. 학교에 원래 자기 자료들이 다 있고 기본적인 서류라든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뭐 계속 기자들도 취재하고 여기에 사실은 기본적인 전제가 되려면 압수수색이 들어올 걸 알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압수수색 들어올 건 제가 보기에 몰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정 같아요. 교수가 그렇죠. 이틀 기본적으로 후에 압수수색을 할 거라는 걸 몰랐을 것이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알았어야 사실은 증거인멸이 되는 건데, 음. 뭐 수사는 받는 상황이었지만 본인이 일단, 기본적으로 상황을 몰랐다고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더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선요. 압수수색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한 거죠. 대비하는 차원에서 네. 몰랐다고 하더라도 언제 그렇습니다. 있을지 일단 모르니까 언제 대비하는 들어올 차원에서. 수 있는 압수수색. 이거는 다 예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저런 복장을 취하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사무실 가면서 옷 갈아입고 가는 사람 없어요, 중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하. 네. 뭐를 감추려고 하니까 입던 옷을 갈아입고 10분 만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모습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는 해당 문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게 얼마나 재밌는 겁니까? 누가 문서에 대해서 물어봤나요? 왜냐하면 남편인 조국 장관은 후보자로서의 청문회 때 학교 업무를 통해서 위해서 PC 사용이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본인은 문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저 가방 안에 무겁게 보이는 것은 서류구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딸이 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받았다. 이제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요. 좀 새로 불거진 의혹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정경심 교수의 그 컴퓨터에서 버전이 다른 총장상이 한 서너 개 발견됐다는 거예요.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에 정경심 교수의 업무용 PC에서 형식과 글귀가 다른 총장상 파일을 서너 개 발견했다. 시상자 명의 동양대 총장 외에 다른 사람 버전도 존재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조국 장관의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기 전에 서울대 의전원과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하면서 다른 버전의 총장상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위조됐을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는 결정적 증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그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 부산대 의전원에 가서 압수수색을 했을 때 보니까 거기에 첨부된 서류 중에 소위 총장 표창장의 사본이라는 게 아주 특이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동양대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갔던 거고,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양식의 표창장도 있고 총장의 직인도 있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을 자의적으로 위조해서 사용할 생각을 해왔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런데 저 이제 더 황당한 내용이 뭐냐면, 저 이제 정경심 교수가 내 파일에, 내 컴퓨터에 그런 파일이 어떻게 왔는지를 자기는 알 수가 없다. 예. 이렇게 해놓고 또 그 해명글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자기 SNS에 올려요. 김관진 비서관이요? 그러니까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리기는 했습니다. 내리기는 했는데, 아니 청와대에 있는 정무비서관이 피고인의 진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해명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수사하는 사람한테 압력 가하는 거죠. 아하. 저는 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 부위원장. 네, 기본적으로요. 지금까지 아마 언론에서는 대부분 의전원에서는 이 총장상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몇 건이 되는데 다른 데서는 필요 없다.
물론 저도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 입시 요강에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 그러면 다른 지금 말씀하신 서울대 뭐 환경대학원 이런 데도 총장상이 필요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성립되는 것이고 지금 직인 얘기하는데요. 직인은 사실은 오히려 더 무죄 가능성이 더 높은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보여준 거에 보면 직인 찍은 게 이 컴퓨터로 찍은 것 같이 아니게 보였어요. 실제로 도장 찍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럼 과연 그 직인 파일이 2012년 9월 7일 전에 있었느냐. 사실은 그게 동일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지금 이 최 총장이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게 진술이 계속 바뀌었어요. 통화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그다음에 지금 뭐 녹음 파일이 있다, 없다. 가장 예. 중요한 거는 지금 본인이 어쨌든 교육학 박사가 들어간 거는 내가 발급한 거고 박사가 안 들어간 거는 내가 발급한 게 아니다라는데 네. 이 박사학위 자체에 지금 의문이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뭐 여기에서 지금 직인이 발견됐다 이런 걸 가지고 유죄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선 검찰에서 가장 먼저 압수수색을 했던 곳,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죠. 예. 네. 그리고 나서 한 곳,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이고. 의전원, 예. 여기에서 그러니까 입학 서류 당시에 무엇을 제출했는가, 이것을 확인한 거죠. 그리고 나서 동양대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때 검찰 수사관들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어떤 것을 제출했는지 사진을 들고 왔어요. 그 이야기는 이때 이미 어떤 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정경심 교수가 대학 직원들한테 2012년경에 이렇게 묻습니다. 인주로 찍은 직인이 묻어나느냐, 번지느냐? 왜 물어봤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국 장관 스스로가 동양대 총장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최성해 총장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왜? 네. 만약에 전혀 조작된 게 없고 당당하다면 왜 통화를 했을까요? 그리고 통화 내용은 지금 이거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진술입니다만, 예. 주장입니다만, 처음에 최 교수가, 정경심 교수가 계속 전화를 해서 받으니까 저에게 위임했다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조국 교수가 바꿔줍니다. 예. 그때 이 조국 장관이 한 이야기는 아내 말대로 하면 총장님이 삽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예. 총장님이 삽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당신에게 탈이 없습니다. 이거는 압박성 발언이다. 예. 협박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과 관련해서요. 조국 후보자, 자꾸 제가 입에 좀 죄송합니다. 자꾸 후보자 말이 좀 익었어요. 예, 조국 장관입니다. 예, 조국 법무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김민지 기자, 이 표창장 의혹에 대해서 좀 해명한 바 있죠? 예. 사실 이 표창장을 받는 계기가 된 게 바로 봉사활동이라는 건데, 이제 조국 장관은 딸이 실제로 봉사활동을 한 것이 맞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시 화면 보고 오시죠. 저 딸아이 분명히 봉사를 했고요. 최근에 몇몇 언론에서 그 봉사했음을 확인하는 교수님의 그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또 저 딸아이의 봉사활동을 보고 상장을 추천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 봉사활동 표창장이 어떻게 발급되었는지는 저도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내부 과정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 아이가 상장을 받아온 건 사실이란 것입니다. 네, 내 딸이 그 봉사활동을 했다는 교수님의 증언이 있었다라고 조국 장관이 이야기하는데요. 채널A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자, 조국 장관이 딸이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다른 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총장상을 받았다라는 게 인사청문회 때 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저 다른 교수가 과연 누굴까 궁금하셨잖아요. 채널A가 취재를 해보니까, 영어영재교육센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서양화를 전공했던 미술 전공 교수였다라는 거죠. 자,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 관계자는 저 미술 전공 교수는 조국 장관의 딸에게 뭔가 인턴 증명서나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표창장이 글쎄요, 어떻습니까? 저 문제하고 또 하나 저희가 덧붙여서 설명할 내용이 뭐냐면은요.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에서 거기서 이제 그 인턴 활동을 했다라는 증명서를 받아왔잖아요. 그 경우에도 예. 그 이모 교수라는 사람이 그 확인서를 쓸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하.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왜 조국 장관의 딸, 정경심 교수의 딸, 아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권한이 없는 사람이 추천하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증명서를 발급하냔 말이에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증명서를 발급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공문서 위조인 거예요. 선문서 위조고. 예.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청문회 때 조국 장관이 실제로 자기 딸이 출입 기록이 남아있는 3일만 과학기술원에 간 게 아니고 예. 상당 기간은 출입 기록 없이 갔다. 근데 자유한국당에 있는 의원들 상당수가 키스트를 한 번도 안 가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상임위 활동할 때도 키스트를 방문하게 되면 예. 사전에 방문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시키는. 왜 그러냐면 키스트가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예, 그래서 거기는 아무나 그냥 쑥쑥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고요. 동간에 이동할 때에도 직원이 아닌 사람은 확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자기 딸만 방문증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조국 장관이 청문회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사했음을 확인하는 교수님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봉사활동을 보고 상장을 추천했다는 진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채널A가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인 결과 서양화 전공하는 분이에요. 미술 전공. 네. 예. 그렇다면 이 이른바 영어 영재센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분이죠. 그래서 동양대 측에서는 그 교수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추천 권한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검찰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사 대상자의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그런데 이 신빙성이 계속 깨지고 있어요. 예. 그게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사실관계가 밝혀질 겁니다.